제가 최근에 마포에 있는 아파트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이랑 통화할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요. 지금 마포에 있는 아파트 시장이 구정 이전이랑 완전히 달라졌대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계속 거래를 하는데 하루에 거의 2건 이상 지금 거래를 하고 있대요. 와. 그래서 거의 한 밤 10시에 퇴근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현재 지방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빠르게 매도하고 지금 서울에 괜찮은 입지 아파트부터 빠르게 지금 사고 계시대요. 특히 이제 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예 집도 안 보시고 전화 한두 번만으로 그냥 거래를 하신대요. 아, 진짜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시기이거든요. 네. 근데 이 소식 우리가 언제 접할 수 있어요? 뉴스에서 뉴스에서. 보통 2-3달은 기다려야 되죠. 네. 이제 거래량이 살아납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라고 시장에 나가보면 어때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올 때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요, 지금 2년 정도 보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매 막 시작하시는 분들, 부동산에 이제 막 관심 가지신 분들, 투자금이 어때요? 크진 않죠. 그런데 서울에 2년 이상 보유 아파트 보시려면 투자금이 어때요? 많아요. 좀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막 지금 서울에 아파트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막 그렇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럼 이분들은 현재 소액이신 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돼요? 단기 매도해야죠. 그렇죠. 낙찰받고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네.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초기에 내 자본금이 적을 때 물건을 사서 시간을 길게 버티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어떤 물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개발. 예, 재개발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투자금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초기 단계 재개발 물건을 봐야 돼요. 네. 왜죠? 우리 재개발 물건이요, 처음에 선정이 됩니다. 관리계획 수립을 하죠. 그리고 확정이 돼요. 이제 지정고시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조합 설립 인가받고 사업시행 인가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데 네. 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어때요? 비싸죠. 올라가죠. 네. 왜요? 리스크는 줄어들고요. 아파트로 변모할 시간도 줄어들고요. 대신 이 아파트로 변모할 가능성은 또 올라가니까 네. 이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내가 소액이다, 투자금이 적다라고 하면 서울 괜찮은 입지에 초기 재개발 물건을 선점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이 이제 소액이신 분들이 서울에 괜찮은 입지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25년, 26년, 27년, 28년 가면 갈수록 서울의 아파트 진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보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보면 좋아요? 우리 강 PD님처럼 네. 이제 사회 초년생들, 소액이신 분들, 그리고 혹은 자녀분들이 아직 취업하지 않았거나 아직 학생인 자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지금 초기에 재개발 물건을 잘 고르셔가지고 시간을 버티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결혼할 때쯤 서울의 괜찮은 입지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물건 보러 왔을까요? 재개발. 서울 괜찮은 입지에 재개발 진행하는 빌라를 보러 왔습니다. 아. 네, 오늘 물건이요, 목2동 231-27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돼서 재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불과 24년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 발주 중에 있다라고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서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극초기 재개발 물건을 볼 때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는 좀 봐야 돼요. 5가지요. 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입지 봐야 됩니다. 입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변도 같이 재개발이 진행되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사업성, 네 번째는 동의서 진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보유하기 위해 괜찮은 물건인지까지 좀 봐야 됩니다. 확실히 극초기라 체크할 게 조금 있긴 있습니다. 하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물건 입지부터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물건이 어디에 있어요? 목동이죠. 이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로 네이버 지도로 보면 한 13분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걸어보니까 얼마 걸렸어요? 저 한 8분 걸린 것 같아요. 8분이요. 네. 굉장히 가깝네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면 전체 구역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통상 한 10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셔도 돼요. 역세권이네요. 네, 역세권이고, 그리고 오늘 경매 물건에서요, 9호선 염창역까지 또 마을버스가 있어요. 아. 버스 타면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9호선 염창역에서 지하철 타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강남 갈 수 있습니다. 네, 신논현역 20분이면 가죠. 네. 여의도는요, 6분이면 갑니다. 어때요? 강남, 여의도 일자리 접근성이 너무 괜찮죠? 네. 그래서 입지가 너무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5점 중에 4.5점. 4.5점. 높네요. 그리고 두 번째, 주변에 동시적으로 다른
다른 재개발 물건이 있는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오늘 물건이 빌라가 있는 데죠. 이 아파트도요, 해당 아파트 단지만 덩그러니 올라가는 것보다 그 아파트 단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으면 뭐가 좋아져요? 인프라. 일단 인프라가 좋아요. 학군도 좋아지죠. 학원가 들어오죠. 상업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굉장히 괜찮아져요. 결국 사람들이 살기가 편하고 인프라가 좋은 곳이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목이동 모아타운 바로 아래 보면 목이동 신석통합기획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아직 선정까지는 안 했는데 또 모아타운 준비 중에 있고 그 아래 목사동으로도 공공 재개발이랑 또 모아타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목동 재건축. 아, 그렇네요.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까지 네. 좀 어때요? 재건축 진행 예정이죠. 네. 그럼 이 일대에 뭐 신축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 인프라가 어때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미 목동은 어때요? 학군으로도 너무 좋죠. 네. 학군은 제가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목동은 너무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사업성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업성은 사실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업식 인가까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단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조합원 대비해서 분양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좀 확인해 보니 토지 등 소유자가 한 1,200명, 그리고 분양 세대수는 2,000세대. 오,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죠. 한 네. 1.7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1.7배 정도 되면요, 괜찮아요. 네. 사업성이 괜찮고,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물건이 빌라잖아요. 네. 주변에 빌라들밖에 없어요.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동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네. 이 아파트 가격들을 보면 좋은데 여기는 지금 준신축은 아니고 구축이에요. 이제 재건축이 필요한 구축인데 가격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전용 84 기준으로 이미 20억 찍고 올라가고요. 21억, 22억까지 갑니다. 구축인데 20억이나요? 예. 그러면 이 목동에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로 변모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25억, 30억 이상 넘어가겠죠.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오늘 경매 물건이 있는 모아타운의 아파트가 올라가면요, 그럼- 따라가겠죠. 네. 그래서 충분히 사업성은 나온다라고 판단은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 봐야 돼요? 동의서. 동의서. 네. 네, 동의서 진구가 잘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추진위가 있다면 한번 들려볼 텐데 일단 기존에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작년 4월에 4차에서 모아타운 선정을 위해서 동의서 진구할 때 한 달 반 만에 동의서 진구가 됐대요. 한 달 반이요? 네, 물론 이제 4차는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구역을 다시 지정을 하고 이제 6차에 들어갔는데 그게 작년 7월이었거든요. 네. 바로 동의서 진구가 모여서 8월 달에 선정이 된 거죠. 오, 생각보다 동의서 진구 속도가 빨라요. 빠르죠.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여부도 나쁘진 않다 네. 라고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보유하기에 괜찮은 물건인지 봐야겠죠. 네. 왜냐면 초기 재개발 물건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막 선정이 돼서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로 입주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10년은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유하기에 괜찮아야겠죠. 이게 막 구축이고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누수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세입자 맞추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쵸. 뭐 고쳐달라 뭐 안 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준신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유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거의 없겠죠. 네. 그래서 보유하기에 괜찮은 물건인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현장 임장을 온 거죠. 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물건제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이게 염창역에서 걸어오기에 좀 어때요? 거의 평지죠. 평지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세요? 아, 저기는 언덕이네요. 오르막길 굉장히 심하죠. 네. 이쪽은 다 평지예요. 어쨌든 염창역에서 걸어오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평지에 있다. 편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2차선 도로 쪽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경매 물건에 거의 다 도착을 한 것 같거든요. 경매 물건도 사실 너무 안쪽에 있으면 오르막길인데 어디에 있어요?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물건이 KC 하우징. 그래서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초입이네요. 네, 바로 초입이에요. 그리고 건물 상태 어때요? 이거 새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신축급이죠? 네. 이쪽으로 와서 좀 더 살펴볼게요. 오늘 물건이 굉장히 준신축이에요. 네. 네, 이런 준신축일 땐 우리 뭐 확인해야 돼요? 권리 권리 산정 산정일. 기준을 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 물건이 21년 8월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오.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24년 7월 5일입니다. 그럼 입주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21년도에 져졌어요.
이제 아. 3년 반 됐는데 엊그제 지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요즘 스타일의 대리석을 외장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트렌디해 보이죠. 네.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에도 흰색이 아니죠. 네. 거의 색감에 맞춰서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빠져 있죠. 일단 우리 경내 정보지 보면서 나머지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 물건은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KC 하우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3층에 301호 물건이에요. 대지권은 5.4평, 건물 면적은 전용 8.9평입니다. 크진 않네요. 3룸이 아니겠죠? 네. 이건 잠시 후에 좀 살펴볼게요. 감정가는 3억 2,300이 나왔고요. 현재는 한 번 유찰돼서 2억 5,8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리사항을 보시면 이제 등기를 보셔야 되는데 23년 3월 13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되죠. 네. 근데 우리가 배당 순서를 보면 당해세, 조세, 건강보험료까지 봐야 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건보료든 당해세든 조세든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부분은 먼저 받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간다. 어떻게 돼요? 낙찰자 낙찰자 인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보려고 했더니 오늘 물건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에요. 아.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써도 되죠. 네. 근데 이 허그 인수 조건, 그러니까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대항력 포기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입찰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의 최고의 경쟁 상대는 누가 될 수가 있어요? 허그요. 허그가 될 수 있습니다. 허그가 채권자인데 물건 내놓고 누가 받아가요? 허그가 허그. 입찰해서 지금 받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높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지금 아파트 시장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에 반증이겠죠. 공급이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물건 한번 좀 살펴보시죠. 건물 상태를 보시면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깨끗해요. 맞아요.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하이엔드 느낌도 납니다. 이게 일반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어때요? 굉장히 높아요. 네, 높죠. 네. 물론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뒤쪽으로는 이제 깎여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호실은 테라스를 가지고 있죠. 지금 층당 4개 호실씩 있거든요. 네. 어떤 데는 뭐 3룸도 있고 2룸도 있고 1.5룸도 있어요. 오늘 물건은 2룸인 걸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은 뭐예요? 주차요. 주차장이죠. 네. 건축법이 굉장히 좀 완화돼서 주차장 세대당 한 대가 없어도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총 16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주차장은 좀 세어보면 둘, 넷, 여섯, 8대. 세대당 지금 0.5대밖에 안 나오죠. 네. 근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룸도 있고 1.5룸도 있다 보니까 세대당 한 대까지는 지금 안 나와요. 그리고 앞에 뭐 이중주차까지 하신다라고 하면 뭐 10대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물건이 이제 301호거든요. 여기에요. 여기가 201호, 그 위가 301호. 301호 물건 보면 지금 시간이 오전 한 11시 정도 됐죠? 네. 햇볕이 어때요? 굉장히 잘 들어요. 네, 여기 남향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리는 게 없어요. 없죠. 여기가 몇 미터 도로예요? 10m인가요? 네. 네, 10m 도로가 있다 보니까 앞에 조망도 확보가 되고 햇볕도 잘 들어와요. 그래서 거실 뷰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또 옆에 이제 방이 있는데 옆에 벽뷰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실 뷰가 확 트여 있다. 그래도 이 보시면 정도면 돼요.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떨어져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와 확실히 깨끗하네요. 진짜 깨끗하네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는 관리 너무 못해가지고 지저분하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는 그래도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퍼스트 ENC라는 업체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전문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나아요. 우리는 301호 우편함 보면 우편물이 꽤 많이 쌓여 있죠.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차권 등기 설정하시고 나가셨을 것 같아요. 뭐 수도 요금 정산서부터 해서 미납된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깔새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고 해서 꼭 공실은 아니에요. 집주인이 살 수도 있고요. 깔세 놓을 수도 있고요. 요즘 집주인들은 아는 게 많아가지고 에어비앤비나 33M2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물건은 현재 상태만 봐서는 공실일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 전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안 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관리업체 전화해봐서 혹시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지금 미납관리비가 꽤 밀려 있다라고 하면 공실 기간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내부도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로 와서 이제 물건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좀 안쪽에 창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층 지금 로비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대신 층고는 높아서 시원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이래저래 주차 관련해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청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네. 내부도 막 더럽진 않아요. 일부 좀 거미줄이 있긴 합니다. 청소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긴 하거든요. 거미줄까지 청소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굉장히 넓어 보이죠? 네. 굉장히 넓은데요? 그리고 굉장히 새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차표 현황이 나와 있어서 주차 관리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어요. 자재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멋스러운 거 좀 섰습니다. 네. 크기도 제법 크고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리고 여기 CCTV도 잘 설치되어 있어서 보안이나 이런 리스크 문제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계단이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딱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높죠. 네. 발 닿는 부분이 굉장히 좁아요. 제 신발 보시면 느껴지시죠? 이건 조심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무릎을 많이 굽혀야겠네요. 네, 확실히 올라가는데 부담감이 느껴지죠. 네. 저처럼 다리가 긴 사람은 괜찮아요. 201호, 202호, 203호, 204호 되어 있고요. 자, 모두 어때요? 깔끔해요. 깔끔하고 네, 방 크기가 다 틀려요. 우리는 301호잖아요. 네. 만약에 구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1호 라인 쪽에 우리가 벨을 한번 눌러보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호실은 크게 틀리고 204호에 최고서가 붙여져 있는데 관리비를 안 내서 관리 업체에서 최고서를 좀 날린 것 같아요. 현재 아무도 안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봤죠, 이런 거? 네. 한층 더 올라가 볼게요. 301호인데요. 깔끔하네요. 왜 깔끔해요? 붙여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가능성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다. 두 번째는 관리업체에서 이미 이제 공실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부착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를 해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벨은 한번 나중에 눌러봐도 되겠죠. 네. 네, 한층 더 올라가 볼게요. 구조는 4층까지는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5층부터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4층에도 테라스가 있죠. 4층부터. 아마 403호랑 402호는 테라스가 있을 거예요. 5층도 테라스가 있겠죠. 여기부터는 이제 구조가 좀 다르고요. 그럼 6층까지 있네요. 6층도 601호, 602호.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입니다. 네, 이렇게 옥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네. 옥상에 지금 방수 페인트가 안 되어 있어요. 이상하네요. 관리업체에서 그냥 관리비만 걷고 있는 건가요?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관리를. 너무 안 되어 있는데요? 와, 이게 단순히 이 6층 탑층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누수가 시작되면 몇 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관리업체 통해서 또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확실히 좁네요. 계단실이 넓고 아래층에 테라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깎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옥상의 크기는 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처에 층고가 높은 빌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일대가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물건이 투룸입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블로그에 이 내부를 찍어가지고 분양 사무실에서 올려놓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있습니다. 풀옵션 투룸 캐시 하우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룸도 있고요, 투룸도 있고 3룸도 있어요. 오늘 물건 301호는 투룸이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전열 교환기도 들어가 있고요, 드럼 세탁기, 일반형 냉장고, 스타일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옵션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구조나 인테리어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기자기해요. 물론 이제 투룸이기 때문에 어때요? 새 식구가 살기는 어렵습니다. 옵션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옵션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뭘까요? 분양이 안 돼서. 분양 당시에 네. 분양가가 높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거래가 됐을까요? 투룸 전세 3억 1,900만 원에 맞춰놓고 그다음에 얼마에 매도했을까요? 3억 1,900. 그러면 이 물건 사는 사람이 그냥 취등록세 정도만 내고 그냥 샀다라는 거예요. 자기 현금 없이.
그때는 가능했어요. 전세 보증 보험이 공시지가의 150%까지 가능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투룸 이게 잘 분양이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도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이제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경매 넘어가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3억 1,900의 매도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투룸이 거래가 잘 될까요? 아니요. 쉽진 않아요. 네. 제가 이동의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 실거래가만 확인을 해봐도 90%가 3룸이에요. 아. 투룸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진 않는 거죠. 네. 그럼 이런 투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 목적에 따라 다르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물건을 단기 매도 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값 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목적이 뭐예요? 재개발. 재개발입니다. 보유해서 아파트 변모할 때까지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투룸이든 원룸이든 포룸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 크기가 작고 가격이 낮을수록 어때요?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죠. 원룸이라고 해서 투룸이라고 해서 입주권이 안 나오나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또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받을 때까지 가져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장기로 가져가잖아요. 뭐가 하나 좀 걸려요? 주택수가 좀 걸리죠. 아. 근데 이 주택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네. 지금은 주택임대 사업자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취득했던 건 안 돼요. 24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물건 중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네.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이제 수도권 내에서 6억 원 이하라고 하시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때요? 세제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대요. 네. 그러면 주택수를 가져가는 거에 대한 부담도 없죠. 그럼 다른 투자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신통은 안 되나요? 신통도 가능해요. 아, 신통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재개발 물건 볼 때 우리가 이건 아파트 받을 때까지 가져가야겠다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주임사 내서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옥상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죠. 네. 어쨌든 내려가서 부동산도 한번 들려보시죠. 네. 현재 301호에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 공실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우편함을 봤을 때는 이거는 공실인 것 같았는데 지금 301호 문 앞에는 아무것도 아까 부착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관리업체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봐서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좀 될 것 같아요. 직접 전화하시는 거예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301호에 경매 물건이 좀 나왔는데 혹시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좀 체크 좀 해보려고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2003년 8월 19일부터 미납관리비 있고요. 2월까지 부과되어 있는 금액은 148만 8,800원이요. 그럼 거의 150만 원 돈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럼 계속 공실인 상태로 있었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미납관리비 확인하길 잘했죠. 네. 저희는 문 앞에 아무것도 부착이 안 돼서 누군가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지금 점유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도비 발생할 일은 없지만 우리가 관리비 확인해 보니까 꽤 많이 밀렸습니다. 네. 23년 8월부터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148만 원 정도, 거의 150만 원이에요. 와. 미납관리비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입찰가를 좀 정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도 한번 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가보시죠. 가보신데 죄송한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되나요? 동네 물건이 하나 좀 나와서 헬시 하우징. 그걸 찾아보시면 낙찰된 것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같은 건물에 6개월 이내 낙찰됐을 건데. 그럼 사장님도 입찰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네. 저는 입찰을 안 할 건데 네. 이쪽에 돌아가는 판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혹시 이게 월세 맞추면 좀 잘 맞춰질까요? 얼마 생각하세요? 한 3천에 뭐 90, 100 정도 안 맞춰지나요? 8, 90은 되나요? 8, 90은 가능하고요. 보증금 3천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안 컨디션이 괜찮으면은 컨디션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면 90도 가능한 또 가능하고요. 이 정도 컨디션의 투룸은 그래도 한 3억대 이상은 매도가 나오나요? 3억 정도 3억 정도? 근데 투룸보다는 3룸이 거래가 더 잘 되죠. 거래는 그렇죠. 실거주자들이 많이 찾아요. 살기가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지금 들렸다 왔죠. 네. 그런데 우리 경쟁 상대가 부동산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두 분 계신데 들어갔는데 네. 한 분이 이 경매 물건 좀 알고 계시고 뭔가 좀 입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그래도 저희가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긴 했는데 확실히 이게 모아타운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물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매가하고 또 이제 임차 얼마에 맞출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매매가는 대략 3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분양했던 3억 1,900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컨디션이 괜찮아서 3억 정도. 근데 확실히 투룸이어서 매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시간은 오래 걸려요. 여기가 부동산 사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냥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밀집 지역이거든요. 최소한 3명 가족 단위로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살기에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혼자나 둘이 살 수 있는 투룸은 생각보다 거래가 좀 오래 걸리는 거죠. 네. 비슷한 컨디션의 물건이 한 3억 내외 정도 지금 나와 있어서 그 정도 지금 가격을 본다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임차, 우리가 이제 보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얼마에 맞출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3천에 한 100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사장님이 안에 내부나 이런 걸 보신 게 아니어서 네. 한 90 정도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받고 나서 혹은 내부를 좀 보고 나서 여러 군데 좀 내놔보면 될 것 같는데 제가 주변에 뭐 투룸 매물들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뭐 3천에 100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옵션도 좋고요. 네. 그리고 역까지 또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투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물론 이거는 얼마에 낙찰되느냐 그리고 대출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가정을 좀 해야 되는데 2억 6천에 낙찰 받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취등록세는 한 400 정도 필요하죠. 그럼 2억 6,400이 필요한데 우리가 대출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80%는 대출 될 거예요. 그럼 1억 9,400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럼 내 필요 자금은 얼마예요? 7천만 원이죠. 7천. 네.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은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도 안 하고 이제 임차를 맞출 거잖아요. 네. 뭐 월세를 맞출 거냐 아니면 전세를 맞출 거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만약에 월세 3천에 100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3천만 원 보증금 회수가 되죠. 네. 그럼 실제로 나한테 묶이는 돈은 이제 4천. 4천만 원인 거고 매월 얼마가 들어와요? 100만 원이 100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출 받은 이자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금리 지금 5%로 계산을 하면 거의 한 80만 원이에요. 그럼 100에서 80만 원 받으면 남는 거는 20만 원. 그래도 20만 원 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어때요? 떨어지고 점점 떨어질 거예요. 네.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3%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매월 들어오는 거는 50만 원. 오. 그럼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은 한 8.8%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때요? 나쁘진 않죠. 좋은데요? 예, 재개발 물건 기다리면서 월 50만 원씩 들어오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심지어 예. 주택수 포함도 안 되고. 맞아요. 와. 그런데 만약에 내 투자금이 4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전세로 세팅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세가 지금 공시지가 대비해서 126%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2억 5천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억 6천에 받았어요. 취등록세 400만 원이에요. 그럼 내 돈 얼마 필요해요? 1,400. 1,400만 원만 있으면 1,400만 원만 묶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담이 없겠죠. 네.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물건 정리를 하면요. 오늘 물건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였습니다. 방이 2개였죠. 네.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오늘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이 목 2동 231-27번지 일대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돼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네. 방 2개여도 충분히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죠. 그리고 입지 괜찮죠. 향후 인프라 괜찮죠. 그리고 뭐 동의서나 그리고 사업성도 괜찮은 양호한 물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20억을 넘어 25억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내 투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극초기 재개발 물건 보셔야 됩니다. 네. 어쩌면요, 소액이신 분들은 서울의 괜찮은 입지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경매를 활용한 재개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시간을 내셔서 조사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우리의 경제적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사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없죠. 그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죠. 나의 어떤 여가 시간, 놀 거 다 놀면서 TV 볼 거 다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또 배우셔야겠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이 경매는 코인이나 주식 대비해서요, 내가 수고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한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 더 낙찰에 실전반이란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또 상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고 갑시다. 다시 봐도 좋네요. 괜찮죠? 제가 할까요?